김영식 서울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기소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피살된 재력가 장부에서는 현재 검사의 이름까지 등장했는데요. 지금까지 새롭게 들어온 소식, 또 앞으로의 수사 방향, 사회부 취재기자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만수 기자. 네. 먼저 김영식 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김영식 시 의원은 경찰 조사에 이어서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저것 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은 일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이렇게 핵심 혐의자인 김영식 의원은 입을 굳게 닫고 있지만 김영식 의원의 변호인들은 아주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직접 증거는 지금까지 사실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김 의원이 팽 씨, 그러니까 직접 살해했다고 이 사람이 이미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숨을 끊어라라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 경찰 유치장에서 팽 씨에게 쪽지를 건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알려졌던 내용은 미안하다, 묵비권을 행사하라까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보면은 미안하다는 내용도 팽 씨 부인에게 욕을 해서 그 부분이 미안하다는 내용이고 묵비권 행사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에서 있을 때 자살하라고 했다는 그 내용이 경찰의 함정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의 결정적인 정황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배상훈 교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이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이런 반박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에 의한 것을 논리를 깨는 걸로 계속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네. 그 경고의 의미를 통해서 만약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갖고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지금 그런 고도의 전략들이 지금 그건 사실은 근데 그것은 본인의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사실 이번 사건에서 보면은 이 살해했다고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팽 씨, 그러니까 김영식 의원의 팽 씨와 김영식 의원은 어떻게 보면 수사 당국에서는 공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식 의원이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부에 국민참여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만약에 친구인 팽 씨가 거부를 한다면은 국민참여재판은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배 교수님, 김영식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의도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재판부라든가 어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일정적인 자백이라든가 아니면 진술과 정황 증거에 의한 유죄 심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걸 이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한번 봐라. 라고 하면은 주도권을 이제 변호인 쪽으로 아니면 김영식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로서 이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는데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팽 씨의 어떤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김영식 의원이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증거를 찾으면 좋겠지만 동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팽 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팽 씨가 이제 진술을 바꾸게 되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진술을 바꾼다 하더라도 예전에 했던 진술이 더 적합성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유지시켜주는 방향. 지금이 가장 적합한 수사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이만수 기자, 네네. 지금 보면은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살해 동기를 밝히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김영식 의원이 팽 씨에게 뭐 누군가를 죽여달라, 살해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도 아니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살해 동기도 밝혀진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재력가 송 씨에게 김영식 의원이 한 5억 2천만 원을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는데 이 빌린 돈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김영식 의원이 살인 교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도 실제 이 메일 기록부와 차용증에 써 있는 대로 재력가에게서 그 김영식 의원에게 돈이 건네졌는지 또 돈이 건네졌다면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인 건지 등을 살피는 데 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용증과 메일 기록부 자체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전혀. 예. 그리고 재력가 송 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양쪽의 진술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돈이라는 것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방위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고요. 또 뭐 이게 현금으로 전해졌다면 밝히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식 의원 그리고 뭐 지금 여러 사람의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방위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면은 용도 변경이나 재력가 송 씨 입장에서는 건물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중요했는데 사실 김 의원을 통해서 성사된 로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형식 의원 입장에서는 돈은 받았는데 만약에 받았다면 로비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압박감은 더 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살해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배 교수님. 김영식 의원이 사실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변호인 측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팽 씨가 진술을 좀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식 의원이 말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할 이유도 없으니까. 단 근데 이제 팽 씨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팽 씨와 송 씨와 김 의원 간의 삼각 혹은 사각 관계를 지금 드러난 건 사실은 그 팽 씨의 진술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또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검찰이나 경찰이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동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김영식 의원한테 유리한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팽 씨의 진술의 어떤 부정직성이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번복이라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검찰은 그걸 유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피해자죠. 숨진 재력가의 장부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장부에서 현직 검사의 이름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력가가 장부를 남겼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실제 이 장부에 정치인과 공무원 등 10여 명의 이름이 올라져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직 검사의 이름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뭐 이름만 등장했다면은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이름 옆에 그 구체적인 돈의 액수까지 나란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웅진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죠. 피살된 재력가 송모 씨는 메일 기록부라는 장부에 돈을 건넨 사람과 날짜, 이유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부 전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직 검사의 이름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과 수백만 원의 금액이 적혀 있다며 수천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검사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에서 부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2005년쯤 재력가 송 씨를 한두 번 만나 식사를 하고 이후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거래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장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만큼 실제 돈을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송 씨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장부에는 이 현직 검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전체 액수는 수천만 원에 이르며 검사 쪽에서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부에 등장하는 지역 기관장과 경찰 그리고 법원 행정직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부의 실체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뒷돈이 현금으로 건네졌다면 금품 수수 자체가 확인이 어렵고 재력가 송 씨가 숨진 상황에서 어떤 명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수사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 검사도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직접적으로 수사를 먼저 하지 않고 내부 감찰을 먼저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위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사가 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예, 만약에 팽 씨가 그냥 제가 한 겁니다. 라고 번복하게 되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그냥 뭐 살인 교사는 이제 좀 기각이 되는 거고 기각 네. 따르면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건 무혐의 처분이 되는 거게 되겠죠. 예. 예. 지금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자, 네네. 아까 장부에 그 검사 이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시와 명목도 적혀 있었다고요. 예, 그 일시와 명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 검찰뿐 아니라 다른 사전당국 관계자에게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명목이나 일시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자기들도 조금 뭐 다소 당황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검찰에서는 이름과 그리고 액수가 수백만 원 단위라고 하는데 이 관계자는 그 현직 검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또 예. 액수도 그거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이 검사의 해명을 들어보시면은 일단은 뭐 만난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수사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통화 내역까지 사실은 다 분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통화한 것까지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부라는 게 사실 뭐 돈이 건네졌는지 알 수 없고 또 건네졌더라도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면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실제 안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혐의를 강하게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만수 기자 그리고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